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망과 그 이후 단계별로 더 한층 더 높은 욕망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희노애락, 오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동양에서 말하는 인간의 기본 욕구와 그에 따른 단계별로 좀 더 높은 차원의 7점까지를 말하고요. 그리고 메슬로의 또 5단계 욕구가 있죠. 맨 하위 단계가 생존의 욕구죠. 그리고 생존이 어느 정도는 안정감이 있을 때 우리가 안정의 욕구를 취하고요. 이렇게 단계별로 가서 끝내 최종 목표는 명예욕에서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명예와 그리고 금전적인 것들 모든 욕구를 채웠다고는 하지만 자아가 찾고 있는 그 욕구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렇게 좌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립적인 기본적인 욕구도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주변에 대한 상대적인 결핍에 의해서 그에 따른 충족을 하기 위한 자신의 자아라기보다는 어떤 비교 대상에 의한 나의 의지라기보다는 타인의 의지에 묶여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개미라고 들어보셨죠?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모두들 그곳에 관심을 갖고 그곳에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하다 보니 나도 따라서 그냥 하게 되는, 그러면서 개미라고들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묻지마 투자라고도 하고요. 소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렌드라고 하는 내용도 나의 어떤 독립적인 자아보다는 주변에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어떤 문화 풍토에 의해서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한 행동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좀 더 우리가 현명하게 스스로 자아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자존감이 높게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요, 좀 더 나만의 중심과 기본적인 원리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나의 스스로에게 자존감 높게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에서 대부분은 결핍 장애라고 하는 부분도 스스로 자아가 굳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확신을 갖기 어려운 것입니다. 남의 말에 좌지우지 흔들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스스로에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방법은 결국에 있어서는 내 스스로가 찾아야 하고 주변의 비교보다는 그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가고 공부하거나 찾아보면서 스스로의 확신을 찾는 방법들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 말,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 드리는 부분들을 잘 좀 상기하시면서 따라오시죠. 중하반기를 넘어서는 이 기간 동안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 타이밍이 아니면 안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제일 먼저 휴가를 끝내신 분에게 하반기 부동산 투자, 그리고 하반기 부동산 공부를 하고 싶은 분에게는 순서에 있어서 1순위라고 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릴까 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는 인정하는 로열시티가 있죠. 강남, 상구와 용산입니다. 우리가 또 요즘 가장 트렌드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너무 상승 중이고 비쌉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비싸고요. 하지만 여러분 좌절하시면 안 되겠죠. 앞으로 새로운 더 좋은 얼죽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재개발지가 요즘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의 가치가 얼마나 높아질 것인지, 그리고 과도기적인 변곡점에서 지금 타이밍을 잡지 않으면 여러분은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어느 곳처럼 말이죠. 성수나 한남처럼 그 시기에 잡을 걸이라고 하는, 나중에는 넘사벽이 될 곳입니다. 자, 이제 과도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잠시 후에 알게 될 텐데요. 그 로얄시티 안에서도 로얄 스페이스,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실게요. 자, 가보시죠. 집사면 흥아리. 요즘 우리나라의 위상은 어떨까요, 여러분? 해외에서 특히 미국에서 관세에 관한 부분부터 해서 세계적으로 많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한 해가 거듭될수록 외국인의 직접 투자에 대한 수준은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2020년에 28조 원이었습니다. 24년까지 48조 원.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국인 것들의 산업들은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광 테이블 등 굉장히 첨단 산업들이죠. 이러한 매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속해서 높아질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거의 50년이 넘게 1973년부터 계속해서 한국에 또 투자를 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 중에 바로 반홀 코닝 총괄 지사장님이 있죠. 대한민국은 상당히 투자를 하기에 매력적인 나라라고 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에 그 많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선진국이 돼가는 과정에서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이 굴뚝 산업이었다고 하면 2000년대에 넘어서면서 2020년, 지금 20년, 25년을 넘어서는 이 시점에서는 대한민국은 최첨단 산업에 또 매력적인 투자, 그 많은 글로벌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고 유치를 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용산의 국제업무지구입니다. 용산의 국제업무지구는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첨단 산업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직접 투자 내지는 투자 회사, 나라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그 터전 스페이스를 제공하는 곳이 용산국제업무지구입니다. 그 첫 발을 뗀다라는 소식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미국의 그 유명한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실리콘밸리이죠. 실리콘밸리 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계 시총 10위권 안에 5개의 회사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역이기도 하죠. 그 유명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나 구글, 애플 등이 모두 다 이 실리콘밸리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나라의 투자를 위해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입지와 그리고 필지 분양 그리고 투자를 위한 설명에 서울포워드를 갔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시행 주체인 한국철도공사와 SH 서울주택공사가 설명회 개최를 참가해서 용산의 입지와 분양에 관한 또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은 드디어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부터 시작이다라고 했고요. 이렇다면은 드디어 그 문은 열렸고 이제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시작은 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입지에 내가 용산국제업무지구 안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어떤 관심은 그냥 관심과 응원이겠지만 주변 지역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주변 지역도 넘사벽이 되었죠. 낮은 상가 12, 13동은 이미 드래곤시티가 매입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런데 17, 18동이 이지스 자산과 함께 또 투자를 하기 위한 또 투자사들이 그곳에 개발을 위해 또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렇게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투자 홍보는 계속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갔다고 하면 이제 하반기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에이펙 행사에서는요 정부기관과 그리고 글로벌 회사들이 참석하는 속에서 우리나라의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홍보가 또 한 차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 많은 기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면서 본물 터지시 터지는 이 작업들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홍보와 그리고 기반시설 착공과 더 이상 기차는 멈출 수 없다. 그곳이 될 것이냐 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이제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붙을 것이냐 가속도가 붙게 되면 엄청나고 넘사벽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장 급하게 보셔야 될 곳 다른 곳은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제일 먼저 이 시기가 아니면 안 됩니다. 벌써 하반기 에이펙에서 홍보가 되고요. 하반기 착공을 시작하는 이 주변 지역의 개인이 관심을 가질 곳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원유로 삼강입니다.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오는 용산에 국제업무지구 정비창 부지와 함께 또 하나 용산 전자상가 이 프로젝트는 다 워메드급 가장 핵심 지역의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일부 업체들이 바로 원효로 3가 2-3구역에도 함께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아마 이 업체들을 소개해드리면 제가 너무 과장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최초라든지
메가급이라든지 최고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실 텐데요. 말씀드려 볼게요. 역세권 활성화 프로젝트에는 말이죠. 3개의 업체가 지금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아마 제가 최초로 알려드리는 것일 텐데요. 다 확인 가능하신 겁니다. 검증을 받아보세요. 첫 번째로는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정비 도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도시 계획 전문 업체, 정비 사업지 구역의 도시계획의 전문 업체인 안시티 엔지니어링입니다. 안시티 엔지니어링은 2002년부터 시작한 업력이 20년이 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현재 용산에서는 이촌 1구역을 지금 정비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혹시 여러분 역세권 시프트 제1호 최초로 고시까지 낸 업체가 바로 이 안시티 개발 업체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업을 성공시켰다고 기사에서도 났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남성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 이곳이 1년 6개월 만에 구역 지정을 받아서 이례적으로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됐다고 했는데 이곳 또한 안시티 개발 업체인데요. 바로 이 안시티 엔지니어링이 참여를 해서 도시 계획을 세웠고요. 그에 따라서는 우리는 바로 설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대별로, 그리고 우리 조감도가 멋지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조감도, 세대, 그리고 내부 설계부터 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설계 부분인데요. 이 설계 업체는 또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5대 건축 설계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DA 건축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업체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용산전자상가의 개발 프로젝트를 맡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입지에 있는 원효로 3가 마저도 바로 이 DA그룹이 건축 설계를 맡았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 유엔사 부지 한참 또 이슈가 되었던 곳입니다. 더 파크사이드, 바로 이 DA그룹이 건축을 했습니다. 또 하나, 서울역에 위치해 있는 밀레니엄 힐튼이 한참 공사 중인데요. 이 또한 이 회사에서 맡고 있고요. 그리고 종합운동장 아시죠? 잠실 종합운동장에 있는 마일스단지 건축 설계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축 설계 엔지니어링이 바로 원효로 3가 2-3 구역의 건축 설계를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M 업체인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정비 사업에 대한 플랫폼, AI 플랫폼을 디지털화 하면서요. 지금 부동산 감정원과 MOU를 맺기도 한 것입니다. 닥터필드라는 아이콘을 개발하고 우리나라를 선진국형 부동산 개발에 한도듬 더 발전시키는 업체가 되었죠. 대부분이 우리가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콘으로 인해서 이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 사업이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는 되지 않는다.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모든 사업성이 한눈에 다 분석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최고의 과외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효로 3가 2-3 구역은 왜 이렇게 면적이 크지도 않은 12,260제곱미터 면적의 2-3 구역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머메드급 정비업체와 설계 그리고 PM까지 참여를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유는요. 그만큼 입지적으로 위상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상징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업체가 이곳을 개발했다, 이곳을 설계했다 했을 때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스페이스가 바로 원효로 3가 2-3 구역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항상 상상을 해야 확신을 갖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원효로 3가는요. 특히 2-3 구역은 바로 국제업무지구가 시작되는 그리고 진출입로에 위치해 있는 원효로와 이어지는 진출입로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완성이 되었을 때 많은 교통량들이 이어지는 동맥과 같은 도로가 바로 원효로 3가가 이어지는 교차로 지점이 바로 2-3 구역입니다. 원효로 3가 2-3 구역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마주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2, 3분, 1, 2분가량 신호를 받으면서 계속 바라보여지는 그 맞은편에 바라보여지는 상징적인 곳이 바로 원으로 3가 2-3 구역이고요. 멋진 상징물처럼 있는 건축물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수백억을 들인 홍보 효과보다도 더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내노라 하는 굴지에 우리나라 최초 머메드급의 업체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하는 프로젝트가 된 것입니다.